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도 아마 되게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불안해요. 는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뻥이고, 저는 뭐, 이런 장세를 뭐 하도 오랫동안 겪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신규 투자자분들이 좀 한편으로 걱정이네요. 자, 일단은 제가 영상에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원래는 여기 제 그 메인 상징이 비트코인 마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비트코인 마크는 아무나 베껴서 쫓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으로 그냥 바꿔서 제 채널에다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 본연의 원래 이제 제 채널 이름인 거고 그 색깔이나 뭐 어떤 그 형태도 딱 이런 거고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고 기존에 이제 제가 그 비트코인 마크를 여기다 적어 놓고 그걸 이제 사칭해가지고 쫓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카톡방에서. 그래서 뭐 금품을 요구한다든가 사기를 치시려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로 바꿨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요즘에 보면은 저를 이제 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제 하는 방송 스타일을 쫓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료를 뭐 이렇게 카피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양각색의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 저는 이제 뭐 엄청 안 좋게는 생각 안 해요. 그분들의 이제 관심의 표현이고 그분들이 방송하시면서 아니면 뭐 블로그 하시면서 다 나름 목적하시는 것만큼 다 잘 이루시기를 저 이제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예. 그리고 자 이제 그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투자는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확신할 만큼만 돈을 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는 내가 오늘 비트를 샀는데 조금이라도 까지면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그냥 손절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내가 샀는데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나는 1원 하나, 100원 하나 손에 안 볼 거야. 이러신 분들은 절대로 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내가 10배, 100배 먹기로 작정을 하고 던졌으면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잃을 것도 각오를 하면서 던지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보고 검색을 하고 분석을 하는 이유는 실패할 확률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100배까지 뭐 10배까지 마이너스 몇십 프로까지 갈 확률은 극히 적어요. 그거는 2018년도 그때 있었던 일이고 지금 시장은 그건 아니에요. 그냥 상승장 중에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은 상승장 중에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상승시켜 놓으면 알트코인을 살짝 죽여놔요. 업비트에서 김치코인이 파닥파닥거린 거는 그건 사실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 또 알트코인 중에 일부 알트코인을 또 사토시 마켓에서 상승을 시켜놔요. 그러니까 이게 미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가만히 보면 플립으로 비트코인, 알트코인,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런 식으로 계속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미온적으로 사람들을 좀 혼란을 주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60.77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 현재 근데 전형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이 2,000달러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간절히 바라는 거면서 희망상 예견하는 거는 4월달 들어서면서는 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많이 하락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한국 분들도 그렇고 해외 이제 뭐 전문적인 트레이더 분들도 그렇고 본인 뜻대로 안 되니까 이더리움을 쓰레기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건 사실 인간 지표들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가 사실은 야금야금 사서 모을 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비트도 불안불안할 때 언제 폭락할지 모른다는 이런 심리가 시장에 팽배할 때 야금야금 아주 야금야금 하루에 그렇 그게 좋지 않을까 이제 전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생각을 하고 의외로 지금 보면 업비트가 강력하게 녹색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게 보면은 볼륨감이 엄청나게 상승해 있다는 얘기거든요. 해외 거래소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보면 프리미엄이 아마 업비트가 잔뜩 껴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의도에 있어서
업비트에 프리미엄이 잔뜩 껴있다. 이걸 보시면 되고, 바이낸스는 좀 약하게, 그리고 비트맥스나 힙비트C, 후비 글로벌, 뭐 다른 바이빗이나 뭐 다른 거래소들은 그냥 그렇고, 어쨌건 업비트가 프리미엄이 많이 껴있다는 걸 보시면서 매수하실 때는 그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다른 거래소를 사용하시던가.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주파나를 너무 튕기는 사람이 있어. 내가 사람을 만날 때, 그러니까 뭐 돈 계산하고 막 이럴 때 신발끈 매는 사람도 있고 돈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할 때 손해 안 보려고.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신 분들은 이거 오랫동안 투자 못 해요. 그러니까 그릇 크기 차이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많이 계산을 많이 저 어릴 때는 그랬는데 나이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들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100원, 200원 아끼려고 뭐 1000원, 만원, 뭐 100만 원 아끼려고 하다 보면 더 크게 잃을 수도 있고, 사람 관계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데서 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냥 뭐 마음을 비우고 투자를 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고, 지금 현재 장세가 딱 요래요. 풀립 장세. 한 번 튀길 때는 비트코인 1%, 1.5%, 2%. 자, 그리고 한 번 다시 튀길 때는 비트코인 감소시키고 알트코인 살짝 반등시키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건너가고 있는 현재 와중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확 떨구진 않았어. 떨굴 것 같이 하는데 또 떨구진 않았어.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중은 여기서 떨어질까봐 얼마나 지금 간담이 서늘하겠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놀아나서 손절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플립사이드에서 A랭킹에 있는 거, S클래스에 있는 코인들 절대로 다 가치 기준이 있는 거다. 여기 끝까지 가서 이 강을 반드시 건너기 시작을 할 거다. 그래서 상승률이 돌아올 거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주지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가 은행은 아니지만 개인을 위한 암호화폐에 대한 그의 입장을 완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거래하는 거는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밴을 안 시키고.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예스란 얘기예요. 노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도에 관해서도 제가 WRX를 추천하니까 저한테 이제 간간히 와가지고 댓글을 달고 링크를 다세요. 걱정된다. 이러다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뉴스를 가만히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잘 보세요. 저는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CTC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대표적으로 나이지리아에서 나이지리아를 이제 거점 삼아서 행해지는 사업체 하고 관련돼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오히려 더 투자할 때고, WRX 인도에 관해서도 이럴 때가 더 투자해야 될 때요. 사실은 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막 이렇게 뒷걸음질 칠 때, 무서워서 뉴스를 보고, 그럴 때가 사실은 거기서 찬스가 와요. 참고로 나이지리아하고 인디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평균 연령이 여기서 점진적으로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어려지는 나라래요. 인구수는 점점점 증가하고 더 찬스가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CTC, WRX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이번 주 주목해야 할 5가지 암호화폐, 비트코인, 유니, 그리고 루나, 세타, 파일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전 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주목해서 항상 말씀드렸던 거는 알트코인 중에는 루나하고 파일을 말씀드렸죠. 파일은 참고로 지금 많이 못 가고 있는데, 파일 코인 같은 경우도 거대 세력이 뒤에서 쥐고 흔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진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멈출 코인은 아니에요. 콘센시스라고 해서 이더리움 재단이 있어요. 이더리움 재단도 파일 코인에 관해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블록체인 인프라가 전 세계에 깔리면 파일 코인 같은 이 IPFS 요쪽 계열이죠. 스토리지, 뭐 시야라든가 파일 요런 친구들이 조금 이제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코인을 눈여겨 보시고, 루나 코인도 지금 워낙 많이 올라서 몇백 원에서 뭐 지금 2만 원 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루나 코인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지속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진짜 거대 세력이 루나코인도 뒤에서 핸들링하고 있어요. 신현성이란 인물을 잘 조사를 해보시고 그럼 아마 더 많이 확신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터키 리라가 14% 하락한 후에 터키에서 비트코인 검색이 566%가 급증을 했다. 코인텔레그래프 이 뉴스가 나왔는데, 요즘에 이제 달러가 강세가 지속적으로 연이어지면서 신흥국들 통화 가치가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런 일이 행해진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통화 가치가 자국에서 하락을 한다. 그럼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본인의 본국의 통화를 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죠? 버리기 시작을 해요. 국가부터 마찬가지로. 그럼 어떤 일이 생겨나냐? 인플레이션이 자국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거기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물, 현물을 사거나, 현물을 사거나, 아니면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사거나, 아니면 값어치가 변하지 않는 부동산을 사거나, 땅을 산다거나, 이런 일을 많이 행하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행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따졌을 때 터키도 마찬가지로 CBDC에 관해서 발행한다는 얘기를 아마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어느 시점이 가면. 근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온다는 거죠. 이런 게. 달러부터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신흥국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중진국, 선진국,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선진국 쪽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하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가상자산의 파급력이 전 세계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5년, 10년, 15년, 20년 텀을 두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확장 단계 일로에 일어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와, 너무 많이 올랐어. 비트코인 너무 비싸. 알트코인 값어치 없어. 안 올라간 코인들 절대 안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천만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판이라는 거고, 비트코인 달러보다 금의 대체물. 자, 그래서 FED 연준의 이제 의장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의 불안성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는 변동성이 좀 극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롤러코스터를 막 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볼 거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폭락은 안 시켜. 네, 희한한 거는 그죠? 밑에다 걸어놨는데 또 그게 매수는 안 돼.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가만히 보면. 근데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달러보다 금의 대체물. 무슨 의미냐? 실제로 비트코인을 통화로 사용하기에는 속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강해요. 기능적인 의미보다, 기술적인 의미보다. 그런 의미에서 박스카로 상징성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위 포지션에 그 의자에 왕자의 자리에 앉혀놓고 기준가를 올려놓고 사토시 기준가를 올려놓고 USDC 기준가를 올려놓은 상황에서 알트코인 마켓을 사토시가를 키워놓으면 전체 시장이 붐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크게 뭐 걱정할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라이브 피어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그레이스케일 상장이 되면서 범프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참고로 베리 실버트가 예전에 작년서부터 한 2년 동안 베리 실버트가 본인의 트윗을 보면 지금은 이제 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CEO 자리에서 내려왔죠. 내려오고 마이클 수넨샤인을 그 자리에 얹어놨는데,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요 코인들 있죠. 요 코인들을 지속적으로 2년 동안 계속해서 올려놨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지캐시, 마나코인, 호라이젠, 라이브피어.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은 다 지금 거기 들어가 있죠. 트러스트 상품에 들어가 있죠.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거는 마나랑 라이브피어가 들어가 있죠. 그죠? 어쨌든 이 사람이 말한 거에 관해서 약속은 지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가 지캐시랑 호라이젠 코인, 이 익명성 코인의 한 해가 될 거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대중이 느낄 만큼 수치적으로 숫자가 올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싸구려 장사꾼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여의도 가서 한강 뭐 시민공원 가서 핫도그 가게 열었어. 햄버거 가게 열었어. 사람들한테 싸구려 햄버거 팔고, 다른 데 가서 또 김포 가서 장사하고, 계속해서 거리를 계속 옮기면서, 계속 스트리트를 옮기면서
일회성으로 계속 물건 팔고 사기치는 그런 스타일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기를 쳐도 전 세계를 상대로 크게 칠 사람이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건 G캐시 가지고 계신 분들, 호라이즌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답답하시겠지만 익명성 코인이 FATF에서 권고하니 그리고 미국 세계에서 어떻게 규제안에 관해서 확실히 이정표를 쏘는지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게 확실히 나오면 얘네들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빨리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보시면 되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진짜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 있는 포트폴리오 상위 포지션에 있는 여러 가지 코인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버네로 이더리움 클래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이더리움이 그러니까 채굴에서 이제 포스 개념으로 넘어가잖아요. 포에서 포스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중간에 하드포크도 진행되잖아요. 이 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몰려오고 G캐시로 몰려오고 그리고 몇 개 다른 알트코인으로 몰려갈 거예요. 그 시점이 아마 이 친구들은 아마 좀 난리 법석을 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이건 제 개인적인 추론이에요. 근데 채굴자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 정도가 되면 아마 이더리움 클래식 해시레이트가 조금 많이 상승을 할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니까. 근데 그때까지 이제 좀 답답하시겠지만 이제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 나온 뉴스인데 어저께 XRP가 갑자기 또라이죠. 완전히 진짜 또라이 코인이죠. 한마디로 진짜. 사람들이 보면 걱정하면서 욕하면서 관심을 갖는 게 진짜 대표적인 게 XRP예요. 근데 누군가 이제 트윗에 올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래소들 있죠. 코인베이스, 비트렉스부터 비트스탬프, 오케이코인, 바이낸스 US.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코인베이스죠. 코인베이스 이토로 여기서 이제 거래 정지가 됐죠. 거래 정지. 상패라는 의미를 대중들은 많이 부여를 하는데 저희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소송에 직면했는데 IPO랑 연결해서 저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우리는 상장돼서 이게 코인 가격이 지금 얼마 갈까 여기에 다 치중해서 그러는데 저는 궁극에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이제 대중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펌핑을 도모할 수는 있지만 글쎄요. 이게 확실히 소송 결과가 나와야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소송에 직면했다. 소송에 증권이 다 판명 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침을 발라놨냐, 누가 돈을 투자했냐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래전부터 리플사에 투자를 했다. XRP를 산 게 아니라 리플사에 투자를 한 거예요. 리플사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DCG가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에 투자한 거랑 이더리움을 만들어내는 배경사 이더리움 재단 있죠. 콘센시스에 투자한 거가 다름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리플사가 소송당해서 만약에 팽을 담아 안 좋은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리플사에 투자했던 돈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DCG는 참고로 연방준비은행의 이사 중에 한 명인 글렌 허친스가 껴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익 집단 중에는 아마도 가장 강력한 칼자루를 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전 항상 코인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눈여겨보거든요. 그리고 스파크 토큰이 나오면서 XRP가 팽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되게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XRP가 부정적으로 팽을 당하면 스파크 토큰에 관한 이 생태계도 구성을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대중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투자 관점에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나 XRP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만약에 증권이라고 만약에 계속 밀어붙여서 판명이 난다면 리플사 IPO랑 엮어서 저는 밀어붙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식시장하고 상관 있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나눠질 거고 스파크 같은 경우는 코인하고 블록체인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양분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래서 코인 투자하는데 위에 잎사귀가 어쨌든 벌레를 먹었던 열매를 알맺건
가장 중요한 건 이 뿌리, 이 뿌리 밑에 뿌리의 존재가 누구냐, 여기에 누가 매달려 있냐, 누가 초기부터 투자를 했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결국에 이 나무의 열매는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더리움 아까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고, 이 차트를 보시면 그냥 하락을 하는 차트예요. 하락을 하는 차트. 그래서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는 그냥 내리꽂는 거, 헤드앤숄더 패턴 나와서 그냥 한 30만 원이 여기서 내리꽂는 거. 그리고 나서 자, 4월 달부터 반등한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을, 횡보를 좀 어느 정도 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하기 시작을 할 거다. 어쨌든 두 사람 다 공통점은 뭐냐면 상승한다예요. 빠졌다가 상승한다. 이 사람은 그냥 상승한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두 사람 다 정답은 아니에요. 사실 누가 뭐 능력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판별하겠어요? 근데 저라면 어떻게 하냐면 분할로 매수를 하겠어요. 분할로 매수를 하겠어요. 기간을 두고, 약간의 잉여 현금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마 현명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를 되게 잘 보는, 스탠다드하게 진짜 차트를 잘 보는 사람인데, 매매라고 여기 써있잖아요. 매매. 이럴 수도 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삼각수렴이라는 게 딱 그래요. 지금 보면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딱 그게 수렴되는 부분이 이번 달 말이에요. 이번 주는 플립으로 변동성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요런 상태라서 그런 거예요. 요런 상태. 요런 상황일 때는 사람들이 몸을 되게 많이 사린단 말이에요. 그럼 올라가면 여기서 추세를 돌파하면 사야지. 여기서 폭락을 하면 기다렸다 사야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아마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잉여 현금이 약간 있으신 분들은 그거는 살짝 옆으로 밀어두시는 것도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자, 조시라고 견해를 또 말씀드렸고, 자, 그레이스케 자산운용사 체인링크. 요즘에 신규로 이제 신탁 상품으로 등재된 그런 코인들을 립을 되게 많이 해요. 요즘 보면. 그래서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트러스 상품 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기존의 XRP까지 요 5개가 GDLC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의 존재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뭐 많이 상승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여기 있는 코인들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나눠서 투자하는 게 어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나이 어린 분들은 시총 작은 알트를 좀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은 요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아마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옆에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가장 큰 규모가 비트코인이죠. 그 다음에 큰 게 이더리움이에요. 그 다음에 뭐 대동소이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데 비트코인 캐시도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게 자산 운용사가. 그리고 뭐 호라이젠도 있고 지캐시도 있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신규로 상장된 거는 적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실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OTC 심벌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GBTC, BCHG, 그리고 ETHE, ETCG가 있어요. 라이트코인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건 OTC하고 또 OTC 시장하고 또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GDLC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524밀리언이나 투자가 진행돼 있는 하나의 인덱스 펀드예요. 중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래 에셋 뭐 이런 데서 상품 출시하는 거 있죠. 동부가 뭐 타이거 원 막 이런 거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아직 안 끝났구나. 여기 보시면은 FATF 가이던스, 그러니까 권고안이 나왔어요. 3월 22일 날 나왔는데 무슨 특이사항은 없어요. 근데 작년에 나왔던 것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된다. 총체적인 내용이 더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익명성 코인에 관한 거는 거래 주체가 파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 관해서 공개돼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그거에 관해서 허락을 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규제는 제도권 수용이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이 잠시 냉각기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 지금 FATF 권고안도 나왔으니까 더 강력한 규제란 얘기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냉각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면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도권 수용을 하기 위한 디테일한 법률안이 나오기 위한다고 저는 이제 이런 거에 관해서 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쵸? 그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얘기를 하겠죠. 특근법에 관해서 이제 발표가 돼서 그게 규정되겠죠. 자, 그 날짜가 이제 며칠 안 남았고 딱 그러니까 FATF 가이던스 나오기 바로 이틀 전에 2, 3일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 여기 보시면 호라이젠 바이낸스에서 USDT 페어돼 있는 건데 볼륨량이 이렇게까지 올라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13타임스 그러니까 13배가 급등했다. 볼륨이 이렇게 급등했다는 얘기는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볼륨이 이렇게 급등했다는 얘기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호라이젠 코인 같은 경우.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너무 뭐 1불 올랐네, 뭐 몇 불 뭐 돌파해야 되네 요런 거에 치중하면 아마 이 코인은 투자를 못 하실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좀 그러려니 하시면서 좀 관조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이게 아마 마지막일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해외 차티스트 좀 그런 분들도 이더리움을 쓰레기라고 말한다. 지금 현재. 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얘기 다 한 거예요. 인간 지표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카톡방이나 텔레그램방에서 욕을 많이 할 때, 자, 사람들이 패닉할 때, 그때 누군가는 야금야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